자, 이 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이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 나오죠. 자, 모든 건 이제 출발은 항상 스타트는 여기서 끊어져요. 아까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첫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봐봐요. 토지, 뭐예요? 지적 공부. 자, 등록.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지적의 3요소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소관청. 하필 뭐 소관청이면 소관청이지 왜 앞에다 지적을 썼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자, 지적 소관청이란 이걸 관리하니까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야. 그러면 첫 칸에 한번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란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걸 하나 써놔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자, 지적 소관청의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죠. 그럼 반대해서 해봐요. 여기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지적 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거기 자, 이번에 맨 박스 옆으로 가니까 지적 소관청 맨 박스 옆으로 가서 박스 밖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개를 예를 들어놔요. 서울시라고 써봐요. 서울시. 자, 서울시는 어때요? 자, 저쪽 지적소관청 좌측의 박스 옆에다가. 자, 지적소관청 끝에 가니까 서울시. 서울시장은 어때요? 지적 공부를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바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안 해줘요. 그러면 자, 그럼 밑에 옆에다 부산시라고 써놔봐요. 부산시. 부산시는 어때요? 부산시는 어때요? 광역시장이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원시장이죠. 수원시장. 수원시장은 어때요? 지적 공부를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대도시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박스 옆에 이제 지적소관청 쭉 가서 거기에다 딱 맞춰놓으라고. 자기가 요약집 정리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과 수원시장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읽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죄다 포함이다.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놓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몇 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세종시장. 세종시장은 어때요? 세종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세종시 포함돼야 되겠네. 양주시장은 어떨까요? 양주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그러면 이것도 관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군수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청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그럼 관리해야 되겠네. 그럼 구청장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치구청장. 그 다음에 뭐예요? 간선구청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선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령된 구청장을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칸을 한번 세워보죠. 자, 특별자치시장 역시 세종시장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 시장 줄 서놔봐요. 행정시 시장 포함일까요? 제일까요? 포함이라고 써놔요. 자,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 줄 서놓고 그럼 제일까요? 포함일까요? 얘는 제외라고 써놔요.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은 뭐냐? 그 밑에다 대도시시장이라고 써놔요.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자, 군수 또는 구청장 나오고요.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거기에다 포함이라고 써놔요. 간선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그렇게 장난을 쳐요. 행정시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의 시장은 포함이다. 제에다. 제외. 제를 포함으로 장난친다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제한다. 제하면 틀려요. 뭐 한다?
포함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게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놓고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자, 동그라미 지적소관청 앞에다가 이 앞에다 이렇게 가지를 펼쳐서 이제 요약정요. 그러면 이때는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자체 의미 X라고 써놓고요. 자, 국가기관장으로서 기관장의 의미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때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적소관청 앞에다가 자기 이제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뭘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번 출제됐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국가기관장의 의미라는 거.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개념을 확실히 이제 잡아놔야 돼. 오늘 이후로부터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개념 잡고 가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가장 중심키가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도시시장이죠. 그러면 대도시시장은 특별시장, 강역시장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요? 대도시시장이라는 거. 그 정도 딱 잡아놓고 모든 준비를 좀 해놔야 돼. 영어부터 정리를 잘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공부가 나오죠? 지적공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왔네요. 자, 지적공부는 그 밑에다 8종류라고 딱 써놔요. 8이라고 딱 써놔요. 8. 그래서 8종류 밑에다가. 자, 지적공부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까지 이렇게 잘라요. 잘랐어요. 잘라서 위에다 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대장은 4종류가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지적도 뒤에 뭐 빈 공간이 있네. 임야도라고 하나 써놔요. 임야도. 자, 여기까지 잘라서 뭐예요? 잘라서 여기 이제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도면. 자, 그러면 자, 지적도 임야도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여기 위에는 요거 이제 밑에다 이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형식의 도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 대장 몇 종류? 4종류. 읽어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몇 종류? 2종류. 지적도, 임야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청약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가로 안에 이제 하나가 더 있네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제일까요? 포함일까요? 포함 써놓으세요. 뭐 하냐면 포함해서.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걸 뭐라고 그러냐?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파일이죠? 지적 파일.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몇 종류? 8종류가 돼.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제 왜 그러면 가로를 쳐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임야도에 일람도예요. 임야도. 그걸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뭐라고 써놨죠? 일람도. 일람도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도야. 임야도. 그래서 그 자리를 매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니야. 지적공부는 뭐가 지적공부죠? 임야도가 지적공부라는 거. 자,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지적공부가 나올 때는 항상 임야도로 돼 있는지 일람도로 돼 있는지 조심해서 달아놓고 제에다 포함이다.
포함이라는 거. 그 포함을 제로 장난치니까. 그러면 지적구문은 토탈 몇 종류가 된다? 8종류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밑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지죠. 필지.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어떤 강사들은 이렇게 따서요 그래요. 소지, 지면, 경자. 네가 해오라고 그러세요. 네가 해오라고 그래. 당연히 나오는 거야. 당연히 나오는 거.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봅시다. 그러면 4번에 자 뒤에 소재 줄 쳐놔봐요. 소재. 자 소재. 지번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공통점 뭐냐? 가로 안에 이제 써봐야죠.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끝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자, 끝에다가 항상 얘가 들어갔는지를 조심해서 달아놔요. 자,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들어가면 이때는 X예요. 소유자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걸리죠. 그래서 항상 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자기가 이제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약집을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저도 요약집이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 만들어진 요약집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2달 동안 자기만의 요약집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걸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이 중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X다, 오다. X야. 항상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네. 5번에 필지 줄 쳐놓고 가로 안에 채워봐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기가 써봐요.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이쁘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지번 부여 지역이 나오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단위 지역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행정구역 이름은 틀립니다. 단위 지역. 단위 지역으로서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채워봐요. 뭐라고 써놨죠? 동리. 동리가 들어가야 돼. 동리. 엄면이 아니라 가로 안에 동리. 동하고 리가 들어가야 되죠.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래?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 옆에다 근데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라고 하나 써놓고 가로 안에다가 자,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지번을 부여한다. 자, 지번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올까요? 했을까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시군구별로. 그러면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지번 부여 지역.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틀렸죠. 그러면 자기가 뭐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외워놓고 있더라도 만약에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지번은 함부로 부여할 수 없겠죠.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어때? X. 뭐가 부여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는 거야.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거 봐봐요. 자,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서관청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에 드는 거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용을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어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 해야 돼.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또 시험 문제 딱 나온. 지번은 지적서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다. 무슨 소리요? 그런데 무슨 소리? 아니요. 지번 부여 기준이 바로 뭐예요?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는 거지 시군구별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지적서관청이. 그럼 아까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 오케이. 그렇게 딱 해서 써먹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자, 17번은 자 동그라미 7번이 나오네. 자, 그러면 지목이란 동리의 주된, 거기에 주된, 토지의 주된, 거기에다 써놔봐요. 뭐가 들어갈까요? 용도가 들어가. 용도. 자, 용도 지목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요 자리를 조심하라고. 한번 봐봐. 밑에다 용도라 써놓고 토지의 주된 형상의 이름은 틀려요. 형상이 아니야.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X야.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러니까 항상 요 자리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 자리를. 그럼 좀 지목이란 나오면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서 이름은 지행지목이거든. 우리나라는 지행지목도 아니고 토선지목도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형상으로 나와 있는지 성질로 나와 있는지 용도로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우리나라는 그럼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그러면 최초 이렇게 써놔요. 18개, 19개, 자, 21개,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8개. 이렇게 딱 써놓으라고요. 이게 바로 지목의 변천사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29개가 아니에요. 자기도 당하면 안 돼요.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예요? 29개죠. 근데 지목은 지금 28개예요. 조심해 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28개. 요거 이제 18개. 최초는 18개로 출발을 했어요. 현행 지목은 28개야. 그러면 요거 한번 빼봐요. 이제 빼기도 못해, 이제. 4라고 써봐요. 4. 요거 빼봐요. 3. 요거 빼봐요. 1. 그러니까 18개에서 1, 2, 3, 4를 대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돼버렸다는 거야. 우연치 않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예요? 18개. 현행 지목은 28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숙제해두고. 그러면 여기 4개와 관련돼서 이제 4개와 관련돼서 요 옆에다가 뭐예요? 요렇게 써요. 자, 차 때문에 2개가 늘어났어요. 차라는 용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유통. 그 다음에 이제 해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해.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최근에 늘어난 제목 종종 출제되니까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 차. 자, 그 옆에다 딱 써놔봐요. 깔끔하게. 위에다 쓰면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차 때문에 늘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차 기름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러니까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유소 용지. 자, 차도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유통경제 때문에 늘어난 게 뭘까요? 자, 그 창고 용지.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해가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양어장. 그렇죠, 양어장. 근데 여기 옆에다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요거는 요 옆에다 잡정지라고 써요. 자,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는 잡정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고, 양어장은 어디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냐? 유지로부터 떨어진 지목이라는 거. 그러면 간혹가다 그러면 가장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를 해요.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
자, 역대 과거 24개에서 4개가 늘어난 거. 그러면 주의소형지와 주차장과 창고형지, 양어장은 작정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어때? X. 요 3개는 작정지로부터 분리됐지만 요 양어장은 뭘로부터 분리됐어요? 유지.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그러면 영토야, 영해야? 영토죠.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봐봐요. 양어장은 해상에 틀렸죠. 해상에 인공적으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양어장은 육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아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영토가 바로 우리 지적받은 거지. 영해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관청. 지금부터 천천히 끌어내요. 자, 우리 누에가 실을 꺼내듯이 천천히 끌어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를 쳤을까요? 이게 3번 정도 출제됐어요. 다음 점 틀린 거.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틀려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영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이다. 자, 거기까지 실타래를 끌어가야 돼요. 자, 동그라미 8번을 가죠. 경계점, 점에다 행간편 전화요. 경계점. 자, 점에다 이제 행간편 전화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이게 봐봐요. 이게 뭐예요? 선이 굽었잖아. 자, 여기 경계점이 여기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선이 굽었으니까 선의 굴곡점이네. 자, X축, Y축이네. 그러면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근데 거기 봐봐요. 그러면 선의 굴곡점 밑줄을 딱 끊어놓고, 자, 지적되며 뒤 가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슨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그러면, 자, 지적되며 뒤 공통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면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도예라고 써요. 그래서 도예 형태로 첫 번째 가로는 도예가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그러면 좌표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두 번째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좌표가 들어가겠죠. 좌표. 그래서 여기 이제 살짝 바꿔치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예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X. 그게 이제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도해. 두 번째 가로는 좌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인지를 해놔야 돼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적도 임야도가 붙었죠.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잖아. 그러니까 그림도자. 그래서 도해 형태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래서 항상 여기 경계점이 나올 때는 항상 도예로 되어 있는지 좌표로 바꿔치기 해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가요? 도해. 두 번째는 좌표.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그걸 키워드로 잡아라는 거야. 키워드. 그러니까 항상 경계점이 나오면 그 포인트를 잡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몇 필지예요? 3필지. 그러면 여기가 누구 필지냐? A 필지야. A 필지. 영어는 B 필지가 돼. B 필지. 자, 여기 C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아까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요? 조금 전에. 경계점이라고 배웠죠. 여기 뭐예요? 여기. 경계잖아요. 경계. 그럼 경계 개념을 잡아봅시다. 이제 믹싱을 시켜봐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렇죠. 자,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거기 척한 안에 자, 집어넣어요. 바로 필지별이라고 써놔요. 자, 필지별로. 자, 경계란 필지별로. 그러면 필지별이 왜? 그럼 필지별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렇게 장난친다고. 밑에다 써요. 지행별로 이러면 꼼짝없이 당해.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로? 필지별로. 거기도 만만치 않는 단어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필지별이 들어가야지 지행별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다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자, 경계점을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직선 줄 한번 써놓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동그라미 선. 그러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봐봐요. 자, 경계점은 점이 들어가야 돼. 경계는 선이 들어가야 돼. 근데 요 경계점하고 경계를 살짝 바꿔주기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경계점이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선. 경계점이 나오면 점이 나와야 돼.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당해요. 항상 경계가 나왔는지 경계점이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셔서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미화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경계는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 이제 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면적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면적이란 그럼 봐봐요. 자, 경계부터 먼저 잡자가.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죠. 잡아당기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게 면적이 튀어나오거든. 그럼 면적이란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서요. 뭐라고 써놨죠? 수평면상의 넓이. 가로 채워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그러면 이제 수평면상의 넓이 썼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써봐요. 그래서 수평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평면. 그래다 여기 사이에다 지적이라고 써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다? 평면 지적이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로 열고 그럼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등록 차원에 따라 불러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다. 이러면 X가 되죠.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야. 3차원 지적이 아니라. 그러면 끝에다가 가로 열고 그러면 이렇게 빨간 걸로 써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렇게 써놔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볼 필요도 없어. 입체 X야. X. 그렇죠. 입체가 나오면 X야. 입체 지적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일까요? 3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니까 면적의 개념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근데 자기가 썼으면 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자, 면적이란 수직 면적의 넓이를 말한다. OX, X죠. 근데 지금은 X라고 그러는데 시험장 가면 또 O 그래요. 뭐가 와서 그래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노안. 시험장 가면 자기가 뭐예요? 숫자는 잘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안 보이고 뭐예요? 그냥 수직을 수평으로 읽어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뭐예요? 오늘 4월달 모의고사 봐봐요. 4월달 모의고사 뭐예요? 모의고사는 뭐예요? 찍어도 뭐예요? 찍어도 8문제는 그냥 공짜로 건지겠다. 공짜로. 공부 하나도 안 해서라도.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왜 기록돼? 소유자는 등록되지만 그런 거는 눈 감고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봐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 감고 찍어내야 돼. 감각적으로. 근데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돼요. 수능하면. 그러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노안. 우리 형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노안이 오기 때문에 이게 수평으로 보인다고. 수평. 그러니까 수평이지 수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 토지이동에서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행간편잖아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를 거기 옆에다 새로이 정하거나 써놔요. 새로이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새로이 정하는 거. 원, 투,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원, 투, 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희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그럼 봐봐요.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요. 이 자가 무슨 이자예요?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다를 이. 그런데 여기 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우리가 여기 봐봐요. 이거야 이거. 이게 다를 이자.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 자 여기 뭐예요? 요거. 여기 뭐예요? 쌀미자죠. 쌀을 먹어서 달리 나오는 거. 오늘 한자 공부했네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똥이야. 똥. 그래서 똥분이야. 똥분. 분할 때. 그러니까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이게 똥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동에서 이자를 뭐 한글로 표시하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옮길 이자로 느껴져요. 그러면 토지동이란 그러면 다를 이자예요. 그 한자가 요 이자거든. 그럼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개념 어려웠으면 이제 봐봐요.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다 배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토지등 개념 외웠죠. 토지등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분할은 토지등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봐봐요. 왜 그런지 몰라. 자, 그러면 토지동이란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그럼 분할해봐요. 자, 분할 몇 필지? 한 필지. 분할했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강사들은 토지 이동의 사유들을 첫자 따서 외우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분할이란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분할의 개념 잡으면 연결해서 분할은 당연히 토지 이동이야. 그렇죠? 그러면 합병은 무슨 이동이? 토지 이동일까요? 아니고 있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권리거든. 아까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거든. 그럼 만약에 25일 때 2.5점짜리가 나왔다고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토지 이동의 개념도 못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은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새로이 정하거나. 그래서 신규 등록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자,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반성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토지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 옆에다 가로 열고 한번 써봐요. 자, 가로 옆에 주의라고 한번 써봐요. 주의.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봐요.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처리해봐요. 토지령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떨까요? X예요, 예. X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변경과 말소는 포섭을 시켜서 가로 안에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다라는 거야. 지금 토지 이동의 개념은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올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10중 8구. 요 지문이 안 나오기를 바랄 뿐이야. 만약에 요 지문이 나오면 뭐예요? 그해 시험은 무진장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니까 변경하고 말소는 포섭을 시켰어. 지금 현행법 토지 이동의 개념은 뭐도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거든. 새로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의 토지 이동은 이거는 구법, 과거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그 다음에 변경, 쓰리, 하는 거, 말소하는 거. 그래서 새로이 정하는 것을 왜 가로를 쳐놨을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다시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야. 그러면 지금 현행법의 토지 이동은 다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쓰리,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라고. 정확한 개념을.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요. 자, 등록전환이란,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쓰기 전에. 자, 제적 공부에는 임야 대장 들어봤어요? 자, 임야 대장, 임야도. 얘네들은 부부야. 임야 대장 가는 데는 항상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자, 토지 대장 들어봤죠? 토지 대장.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지적도.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임야 대장,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전환. 읽어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 그러면 거기 첫 칸에 요거 써요. 임야 대장, 임야도 써요. 첫 칸에는 임야 대장, 임야도. 자, 두 번째 칸은 토지 대장, 지적도라고 써요. 토지 대장, 지적도.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돼. 그래서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토지 대장 지적도에서 임야 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등록 전환 나오면 임톡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13번에 이제 분할이라는 게 나와 있죠. 분할은 그러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자, 분할은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는 게 분할, 나눌 분자죠. 그러면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두 필지 이상. 그럼 줄잖아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그건 밑줄만 가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 줄쳐놔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줄쳐놓고 말한다, 가로를 쳐요. 여기는 항상 조심할 게 있어. 봐봐요. 합병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가로 옆에다 청량 X라고 써. 청량 X. 자, 그러면 27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고요. 잠깐만, 합병은 청량.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러면 틀려요. 합병은 청량 X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무슨 변경이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거기에 가로 안에다 써요. 라고 써놨어요. 지적도라고 써.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그러면 요 자리에다, 그러면 요 자리에다 도면으로 나오면 어때요? X가 돼.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하고. 축척 변경은 도면, 그러면 틀려. 도면에는 임야도도 있거든. 그럼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다?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에? 지적도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10명 중에 9사람 다 틀려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맞아요. 봐봐요. 지적도 임야도에 이러면 오히려 또 많이 맞아.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이러면 많이 맞힌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못 맞춰. 지적도란 도면에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도면이 그러면 틀리죠. 무슨 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도.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써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러니까 첫 칸에는 작은 들어가야 돼.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야.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쭉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2개 정도는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적대의 법정 축척, 임야도의 법정 축척.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해요. 한 번만 들어보면 돼요. 작년에 또, 자, 여기 몇 분의 1이죠? 600분의 1. 그러면 600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적어놨으면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2가지,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가지. 이제 그러면 쭉쭉 한번 펼쳐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가 얼마예요? 600. 그럼 분모를 2배 해봐야 써요. 그러면 1200분의 1 이렇게 써요.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그러면 2400분의 1. 요 분모를, 요걸 2배 하면, 요걸 2배 하면. 자, 600분의 1을, 500분의 1을 분모 2배 하면 몇 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네. 자, 그럼 건너뛰어서 3000분의 1과 그 다음에 분모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뭐예요? 7가지. 자연스럽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작년에 여기에다 2000분의 1을 사용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가 되죠? 7가지가 돼. 그럼 다 해봤잖아요.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요걸 동그라미 쳐놔요. 자, 지적대의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금방 다 외웠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고 가요. 자, 6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12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시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2가지. 분모 2배 해봐요. 몇 분의 1이죠? 6000분의 1이네. 6000분의 1. 그러면 임야도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래서 요걸 동그라미 잖아요. 임야도의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배울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배울 준비가 다 됐다라는 소리예요. 영어를 하면 이제 혼자서도 문제. 그러면 자기가 영어 정리가 되면 요번에 모의고사 4월 달에 모의고사 12문제 중에 8문제는 건질 수 있었어. 8문제. 제가 한번 훑어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야. 그러니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리는 기초 중에 기초야. 그러니까 모든 걸 영어를 자기가 알고 있는지. 자, 그러면 제보고 이제 가끔 가다 뭐예요? 학교론 선생님도 아닌데 저한테 조언을 하러 와요. 학교론은 어떤 거 해야 잘해요? 그래서 학교론이 37.5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 제가 뭐라고 조언해줘요? 개념부터 가서 잡으세요. 학교론이 50점 안 나왔다면 개념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수요도 뭐고, 공급도 뭐고, 탄력성이 뭐고, 비탄력성이 뭐고, 전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개념부터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50점 이상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개념은 정확하게 잡았다라는 거야, 이제 개념. 그 이유는 자기가 뭐예요? 뭔가 모르게 이제 중요한 거, 예적인 측면을 암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50점이 기준이야, 영어. 영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 과목당 몇 점이 나와요? 50점은 나오거든. 제가 그러면 간혹가다 50점 이상 나온 사람은 이제 이분은 됐다. 근데 이제 외울 거 외워주고 이제 나머지 예적 측면만 하면 금방 60점이 올라선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자,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정도 나와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은 그러면 적각 반응이 나와야 돼. 분할이라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딱 보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돌아가는 것. 토지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개념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개념 5월, 6월 달이 이제 마지막 최종 이론이야. 그럼 7, 8월 달에 서둘러면 절대 안 돼.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인지를 못하면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재수에 맡겨. 재수 있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재수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수에 맡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영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리는 거기 가로를 포인트야. 가로가 바로 출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3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3페이지 K2 뭐가 나오죠? 지번이 나오네. 지번은 그 앞에다가 자, 그럼 봐봐요.
자, 집어는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집어는. 그럼 앞편 집어는 별표 5개.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이름에 해당돼, 이름.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개념 다 잡았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자, 이제 쓸 필요 없죠. 이제 사령해 먹어야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몇 필지라고 배웠어요? 한 필지. 아주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거든. 요거는 몇 필지? 2필지.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369. 그러면 369의 1.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집안이죠. 여기 집안이잖아. 집안. 그러면 집안은 뭐예요? 토지에다 뭘 붙여놨죠? 번호를 붙여놨잖아. 번호. 읽어봐요. 집안이란 믹싱해봐요. 읽어봐요. 지적 공배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집안. 이제 서서 윤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첫 줄에 줄 쳐놔요. 필지에 부여하여 거기에만 줄 쳐놔요. 지적 공배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뭐예요? 집안이네. 자, 줄 한번 꺼놓으면 되겠죠. 지적 공배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집안이다. 자, 그러면 첫 줄에 이제 줄 꺼놓고 여기 이제 가로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요거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건번. 이게 본번이라고 그래, 본번. 이거 따라다닌다 해서 부번이라고 그래. 그럼 자기가 읽어봐요. 자, 자기가 이제 같이 공부해요. 자, 집안이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번. 여기는 본번과 부번.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해? 다시. 그러면 읽을 때는 뭐라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탁구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 복식. 단식. 요거는 뭐예요? 복식. 그러면 집안은 단식 집안과 복식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네. 나란히.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평행식 제도네. 그렇죠. 평행식 제도. 자,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야. 자, 산자를 붙인다고. 요 산자가 표기되면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해. 그럼 가로 안에 집어넣어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라고 써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숫자 앞이야, 뒤야? 앞이라고 써요. 두 번째 칸은 앞에 들어가겠네요. 자, 산일까요? 임일까요? 산, 그렇죠, 산.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산자를 그동안 임으로 우려먹어서, 임이 아니라 산자예요. 근데 너무 지겨우니까 앞을 뒤로 우려먹어서. 그러면 작년에는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으로 우려먹어서.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의 숫자 앞에 뭐자를 붙인다. 산자. 그러면 조심해놔야 되고.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입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야.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장난치면 마지막까지 다 온 거예요. 봐봐요. 어때요? 임야에.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임야가 아니라 다시 읽어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첫 칸 있죠? 첫 칸에. 자, 그러면 그거다 첫 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자, 가로 1번의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들어가. 그 다음에 거기 숫자 앞이야, 뒤야? 숫자 뒤에는 앞이 들어가요.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산이 들어가.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임야에 이렇게 건치면 X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출제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의 집안의 표기, 평행식 줄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식, 복식. 즉 평행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집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단위별 분류해서 지역 단위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니은 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엽단위법이라고 써요. 도엽단위법. 자, 단위별 분류로서 지역단위,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이렇게 들어가는 공통점은 뭐예요? 단위죠. 그러니까 단위별 분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게 무슨 단위법이냐? 도엽단위법이에요. 근데 지역단위법의 특징을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봐봐요.
자, 지역단위법에서 요 지읒에다 동그라미 써놓고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지읒을, 자, 2개를 써놔요. 자기가 정리할 때 지읒. 그러면 지읒을 2개 써놓고 이거 다른 색깔로 좁이라고 써요. 좁. 그 다음에 적이라고 써요. 자, 지역단위법의 특징은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절대 안 해오죠. 그러니까 좁하고 적. 그래서 좁적이야.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근데 도역단위법은 이렇게 반대해서 가면 돼요. 좁은 지역 반대해석은 넓은 지역, 적은 것 반대해석은 많은 지역, 도면이 많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단위법이다? 도역단위법이야. 그냥 이거는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지역단위법은 좁은 지역, 도면 장소, 요 지읒을 생각해서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 도역단위법은 반대해서 가면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단위법이다? 도역단위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단지 단위법은 밑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단지 단위법은 요 디귿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놔요. 도시개발사업.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단위냐? 도역단위법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 제가 공시법만 몇 년 차냐? 26년 차인데 아직 단위별 분류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돼. 무슨 단위법이다? 도역단위법.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2번. 이치별 분류. 자, 이치별 분류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거기 첫 칸에다 기억에다가 요거 써놔요. 자, 북서 기본적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자, 북서 기본식이라고 썼으니까 요 기자 동그라미. 기자라는 것은 자, 이게는 시작의 의미예요. 원래는 일어날 긴데 기자는 시작의 의미야. 직역을 하게, 의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게 방임표시라고 생각해봐요. 동, 서, 남. 자, 북이죠. 자, 그래서 옛날 말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자녀분이 물어보실 때 옛날 말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옛날 말로 이건 쓸 필요 없어요. 노바람이고요. 동쪽에서 살아본다. 이걸 새바람이라고 그래. 새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 바라고 그래? 마바람이라고 그래. 마바람. 자, 여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예요? 한이바람이야. 한이바람. 한이바람.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이제 퀴즈도 많이 나와요. 북쪽에는 노바람이고, 동쪽에는 새바람이고, 남쪽에는 마바람이고. 그러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냐? 그래서 시원한 바람. 노래 있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무슨 시원한 바람이야? 한이바람이라고 그래. 한이바람. 자,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넙새바람이죠. 넙새바람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넙새바람인데. 자, 우리가 상식 하나 키워놨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봐봐요. 북서 기본식이란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지번을 끝나는 것. 남동쪽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이에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거예요. 그럼 북동 기본식은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그럼 북동 기본식은 주로 한자 문화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 집을 분류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서다, 북동이다. 북서 기본식 자주 출제됩니다.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 쪽으로. 자, 그러면 북서 기본식이라는 거, 북동 기본식이란 어디에서 시작했죠? 북동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지방을 끝맺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다. 자, 기후식이죠. 그럼 방향별 분류해서 사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자. 자, 기자에서 기자 동그라미. 자, 단위에서 단단 동그라미.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연결해서. 사기단. 우리나라가 이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행식은 그러면 봐봐요. 사행식은 그러면 뭘까요?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뱀사자야, 뱀사자. 뱀은 꾸불꾸불 가죠. 그래서 거기에다 써놔요. 바로 불규칙이라고 써놔요. 자, 농어촌 지역 써놓고
가로 안에 불규칙한 경우. 지번이 불규칙한 경우는. 자, 농어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사행식이제. 불규칙한 경우.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봐볼래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도로죠. 시가지지요. 1, 2, 3, 4, 5, 6. 우리 수학 시간에 가볼까요? 이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홀기자라고 그래. 홀기. 그래서 수학 시간에 기수 그러면 홀수를 나타내요. 우수는 뭐예요? 짝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읽어봐요. 기우식. 그래서 기우식이 바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가는 게 기우식이야. 그러면 기우식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뭐라고 써놨죠?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어. 시가지 지역. 그러면 시가지 지역으로서 규칙이 불규칙이 규칙. 자, 이치 파악이 영리하다. 그래서 이치 파악 영리. 이치 파악이 영리하다. 이렇게 되나요? 특징은. 그러니까 시가지 지역이고 규칙적이고 위치 파악이 영리. 집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 파악이 쉽다라는 겁니다. 기우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척하는 이제 시가지 지역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시가지 지역, 규칙, 이치 파악이 영리하다. 자, 그러면 1970년대 뭐가 울리기 시작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참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뭐예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요. 학교도.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 새마을 깃발 들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예요? 줄 서서 갔어요. 참 그런 때가 옛날 같은데. 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마을길도 높이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경지정리 사업지구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197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1986년대에 뭐가 울려났죠? 아시안게임. 그럼 도시를 개방해야 돼. 그래서 단지식, 가로 열고 써요.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고 써요. 자,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사업지역, 단지식, 블록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지번을 배울 뭐다 기초공사는 됐네요. 자, 사행식.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뱀이 진행한다. 진행 방향. 규칙, 불규칙. 어디? 농어촌 지역. 기후식은 홀수 짝수죠. 그러면 시가지 지역. 이치 파악이 용이하고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식은 어디에?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사기단.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4번 나와 있죠.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찾았어요? 예, 그거는 좀 쉬었다가 들어가죠.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